저는 방콕, 태국에 가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시끄러운 공항 터미널에 앉아서 내가 어쩌다 이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생각하고 있네요. 제 이름은 잭이고 저는 미국 정부에서 국방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보통은 서류 작업과 지루한 회의가 일상인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제 아침에 일이 시작됐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제 상사가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심각했죠.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잭, 당장 방콕으로 가야 해. 상사는 제 책상에 두꺼운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놀라서 눈을 깜빡였죠. 방콕이요? 무슨 일이죠? 상사는 몸을 가까이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태국과 한국 사이의 상황이 심상치 않아. 네가 가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태국과 한국? 그 나라들은 보통 친밀한 사이였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상사가 말을 이어갔어요. 표면적으로는 태국이 한국을 방문하는 자국민에 대한 비자 규정 변경에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그게 다가 아니야. 태국이 군사행동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저도 모르게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이잖아요. 만약 태국이 그들을 공격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이유와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내 비행기는 3시간 뒤에 떠나. 상사는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어요. 비행기에서 브리핑 자료를 읽어봐. 행운을 빌게. 그렇게 저는 짐을 싸고 공항으로 향하게 됐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이번 임무는 제 평소 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으니까요. 방콕으로 가는 비행시간은 길고 불편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브리핑 자료를 읽으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상황은 더 이상해졌어요. 뭔가 맞지 않았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갑자기 한국 관광객들에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동물원에서 귀여운 팬더를 죽게 했다는 둥. 전국의 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고 밥을 먹었다는 둥 말이죠. 너무 터무니없어서 왜 이런 일로 한 나라가 외국인 관광객을 비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비자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핑계일 뿐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뭘까요? 방콕에 도착했을 때는 시차 적응도 안 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도시는 덥고 습하고 혼잡했어요. 택시가 경적을 울리고 길거리 상인들이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매운 음식 냄새가 가득했죠. 긴 비행호라 그런지 모든 게 압도적으로 느껴졌어요. 호텔에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미국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대사님이 최근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태국 관리들이 TV에서 화난 발언을 하고 한국 대사관 밖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내일 태국 정부 대표들과 회의가 있어요. 대사님이 말했어요. 그들과 대화에 무슨 의도로 이러는지 알아내고 가능하다면 이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해야 해요. 저는 무거운 책임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단순한 분석가일 뿐이지 외교관이 아닌데 지금은 제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몰랐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사실들을 되새기며 퍼즐의 조각을 맞춰보려 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왜 태국이 이렇게 작은 문제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일까? 천천히 돌아가는 천장 선풍기를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태국이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닐지도 몰라. 누군가가 그들을 이런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게 아닐까? 이 불안한 생각을 안고 겨우 잠들었어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어요. 저는 곧 이 지역 전체를 흔들 만한 음모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죠. 제가 회의실에 들어서며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방콕의 더위는 에어컨이 있어도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방 안은 딱딱한 정장을 입은 태국 공무원들로 가득했는데 그들의 얼굴은 아주 심각해 보였어요. 시작합시다. 회의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은 남자가 말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을 차이 장관이라고 소개했어요. 우리는 태국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관광객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태국이 한국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차이 장관은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말했어요. 지난달 우리 동물원에서 사랑받던 판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 판다에게 해로운 음식을 먹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순간 제 손에 들린 펜이 멈췄어요. 판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장난인 줄 알고 고개를 들어봤지만 방 안의 태국 공무원들은 전혀 웃지 않았어요. 그들의 표정은 진지하기 그지없었죠. 차이 장관은 말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최근 우리 식당에서 무전 추식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에서 범인은 한국인 관광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인들이 식당에서 돈을 안 내고 갔다고 나라 전체를 탓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어요.
차이 장관은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내놓았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국제적 긴장이나 더 심하게는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적기 시작했어요. 판다 사건에 관련된 한국인들이 어떻게 확인됐는지, 무전 취식 사건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연루됐는지. 차이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장관님, 말씀해주신 우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한국과의 군사적 행동을 고려할 만큼 심각한가요? 방 안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차이 장관의 눈이 좁아졌어요. 앤더슨 씨,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군요. 제가 말한 것들은 단지 이해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차이 장관은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말했어요. 여기에는 다른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들이라 전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드디어 본질이 드러났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판다나 식당 문제와는 관련이 없었어요. 그 뒤에 무언가 더 큰 것이 숨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게 뭘까요? 저는 1시간 동안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말을 끌어냈어요. 대화가 진행될수록 반복되는 표현들이 눈에 띄었어요. 불법 활동, 범죄 조직, 그리고 외국의 영향력 같은 말들이었죠. 조금씩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판다나 무전 취식 문제가 아니었어요. 불법 이민, 조직 범죄, 그리고 돈, 아주 많은 돈과 관련된 문제였죠. 하지만 더 뭔가 있었어요. 그들이 명확히 밝히지 않는 무언가요? 한국과의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할 때마다 그들은 대답을 피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은 듯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태국은 혼자 행동하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의가 끝나자 저는 그들에게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더 깊이 파헤쳐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누가 이 갈등을 조장하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회의실을 나서자마자 밖에서 더위가 저를 덮쳤어요. 넥타이를 풀며 이 상황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저는 단순한 외교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방콕에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상황에 휘말렸다는 걸 깨달았죠. 택시를 잡아타고 방콕의 분주한 거리를 지나가며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할 사람도 많고 확인해야 할 정보도 많았어요. 시간이 촉박했어요. 이 미스터리를 빨리 풀어야 했거든요. 제가 곧 알게 될 진실은 이 지역 전체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마치 압력솥 같았어요. 태국 관리들의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들으면서 이마에는 땀이 맺혔죠. 그 사람들은 정말 한국 관광객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판다를 죽였다는 둥, 방콕 곳곳에서 밥값을 안 내고 도망갔다는 둥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 허무맹랑한 소리였지만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앉아 있어야 했죠. 제 머릿속은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전반적인 상황이 점점 명확해졌거든요. 이건 관광객들의 행동이나 비자 규정 문제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불법 이민, 조직 범죄, 그리고 국가 간의 힘겨루기 같은 더 큰 문제였어요. 복잡한 체스게임 같았고 태국은 위험한 수를 두고 있는 중이었죠. 방 안의 긴장감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어요. 마치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태국 측의 수석 관리가 폭탄 선언을 했죠. 중국과 손잡고 한국을 상대할 수도 있다고 협박한 거예요. 그 순간 방 안은 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해졌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느껴졌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쓰면서 말했어요.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르고 계십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어요. 다음 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좋아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여기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태국 관리들이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의 눈에 의심과 두려움이 엿보였죠. 그들은 자신들이 발각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중국이 엄청난 약속을 했죠. 그렇죠? 저는 부드럽게 물었어요. 수석 협상가인 솜차이라는 남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알았죠?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한국에 관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건 중국이 이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솜차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몇 달 전에 우리에게 접근했어요. 그가 인정했어요. 처음엔 좋은 거래인 줄 알았죠. 모두 말해봐요. 저는 재촉했어요. 중국이 정확히 뭘 제안했죠? 솜차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경제 원조를 약속했어요. 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이었죠. 새 도로, 다리, 학교 같은 것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계속 말하도록 격려했어요.
또한 군사 지원도 제안했어요. 솜차이가 계속 말했어요. 첨단 무기들과 우리 군대에 대한 훈련이요. 그들이 말하길 이것이 우리가 주변국들과 맞설 수 있게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나요? 저는 더 있을 거라는 느낌에 다시 물었어요. 솜차이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영토를 약속했어요. 제 눈썹이 확 올라갔어요. 영토요? 어디요? 남중국해에 있는 일부 분쟁 중인 섬들이요. 솜차이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이 우리의 영유권을 지지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뒤로 몸을 기대며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었어요. 중국은 단순히 한국을 자극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지역 전체를 재편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획은 뭐였죠?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중국을 도와주기로 했죠? 솜차이는 불편해 보였어요. 우리는 한국을 자극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들을 싸움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갈등을 만들라는 거였죠. 왜요? 저는 물었어요. 중국이 그걸로 뭘 얻죠? 그들은 한국의 방어 태세를 시험하고 싶다고 했어요. 솜차이가 설명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빨리 대응하는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 알고 싶어 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머릿속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태국과 한국 모두 약화되겠죠. 제가 혼잣말하듯 말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기 쉽게 되는 거군요. 솜차이는 부끄러워 보였어요. 처음엔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그가 인정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해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들도 알다시피 중국은 당신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들이 한국을 이기길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당신들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태국 관리들도 이제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들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저는 방 전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군사 강국이에요. 그들은 첨단 무기와 고도로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죠. 중국은 당신들이 정정당당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해의 기미가 그들의 얼굴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제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중국이 당신들을 정보 수집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국이 어떻게 싸우고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보려고 해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나면 당신들이 그 결과를 감당하게 될 거예요. 방 안은 분노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태국 관리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조종당했는지 깨닫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솜차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는 이미 중국의 계획에 동의했는데 만약 우리가 물러서면.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어요. 겁이 나는 건 이해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믿으세요. 이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논의했어요. 중국을 어떻게 대처할지, 한국과의 긴장을 어떻게 완화할지,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태국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이야기했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격렬한 논쟁도 있었고 절망적인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한 걸음씩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사실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중요성을 설명했어요. 중국이 태국을 돕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리 없다고 했죠. 태국 관리들은 불편해하며 자리에서 꼼지락거렸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으로는 한국의 군사력을 언급했어요. 한국의 첨단 미사일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들에 대해 설명했죠. 태국 관리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점점 사라지는 걸 보며 그들이 전력 차이를 실감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제 말이 조금씩 통하고 있다고 생각한 순간 태국 대표 협상가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치며 외쳤죠. 당신은 모른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중국이 우리에게 그리고는 말문을 닫았어요. 아차 싶었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중국이 이 모든 사태의 배후라는 게 확실해졌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태국 관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모든 걸 말해보세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이 대체 뭘 약속했습니까? 방 안은 고요해졌고 에어컨 소리만 들릴 정도였어요. 시간이 멈춘 듯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태국 관리가 고민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말할까 말까 갈등하더니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끝이 없었어요. 중국은 태국에게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제안했더라고요. 돈, 군사 지원, 심지어 땅까지요. 태국이 그 대가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한국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그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동안 저는 정신없이 노트를 필기했어요. 머릿속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히 태국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국이 동남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작전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말을 마쳤을 때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모든 정보를 정리하려 했었죠. 중국은 태국을 체스판의 말처럼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대응을 보려고 태국을 이용해 소란을 일으키려 했던 거예요. 교묘했지만 무서운 계획이었죠. 저는 태국 관리들을 둘러봤어요. 그들은 멍한 표정으로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뻔했지만 그렇다고 동정할 여유는 없었어요. 봐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이 너무 좋은 제안을 해서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정말로 태국이 한국과 싸워 이길 거라 기대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중국은 태국을 이용해 한국의 강점과 약점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모든 게 끝나면 제가 덧붙였어요. 중국은 혼란을 수습하는 건 당신들 몫이라고 할 겁니다. 그들의 얼굴에 새로운 깨달음이 떠오르는 게 보였어요. 이익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후 몇 시간 동안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했어요. 태국이 중국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계획에서 발을 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요.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날 즈음엔 모두 몇 년은 늙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진전이 있었죠. 태국 관리들은 더 이상 군사 행동을 논하지 않았고 대신 중국을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노트를 정리하며 약간의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전쟁을 막긴 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이 지역 정세가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면 많은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일 게 분명했죠. 습하고 더운 방콕 밤거리를 걸어 나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에는 길거리 음식과 매연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정말 긴 하루였죠. 관광객과 비자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결국 동남아시아 국제관계를 뒤흔들 만한 음모를 밝혀낸 셈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를 잡으며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하루치 일로는 나쁘지 않네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고 이제부터는 모두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할 거라는 걸요. 회의가 마침내 끝나갈 때쯤 저는 희망의 빛을 보았어요. 우리는 위험한 음모를 밝혀냈고 그것을 막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는 방안을 둘러보며 태국 관리들의 지친 얼굴을 보았어요. 오늘 그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길을 선택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할 때 제가 말했어요. 당신들이 오늘 한 일은 전쟁을 막았을지도 몰라요. 솜차이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을 보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가 대답했어요. 저는 메모를 챙기고 상관들에게 보고할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국의 전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잔인하고 교묘했어요. 우리는 동남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전보다 더 똑똑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재앙을 피했어요. 오늘은 꽤 성과 있는 하루였어요. 비록 이것이 훨씬 더 큰 도전의 시작에 불과했을지라도요. 진실이 밝혀진 뒤 이제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태국 관리들과 싸우는 대신 그들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낮췄어요. 저도 중국의 제안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해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같이 생각해봐요. 마커를 집어들고 방 앞쪽에 있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어요. 이 계획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지 하나씩 따져봅시다. 보드에 간단한 타임라인을 그리며 말했어요. 먼저 한국을 자극하겠죠. 국경 문제나 강경 발언 같은 걸로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태국 협상단의 리더인 솜차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한국이 대응하겠죠. 아마 처음엔 경제 제재를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드에 적었어요. 좋아요. 그 다음은요? 다른 관리가 나섰어요. 우리가 더 대응할 겁니다. 한국 소유의 기업을 몰수하거나 한국인 관광객을 억류할 수도 있고요. 그걸 타임라인에 추가하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솜차이가 말했어요. 아마 전면적인 무역 금수 조치를 하겠죠. 군사적 행동을 위협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제가 말하며 그 내용을 보드에 적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강력한 동맹국들을 보유하고 있죠.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 시점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태국 관리들이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깨닫는 것 같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연합군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럼 중국은 이 상황에서 뭘 할까요? 어린 관리 한 명이 자신 없어 보이며 말했어요. 중국은 우리를 지원해준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해요. 미국과 동맹국들과의 전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태국을 돕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무기나 정보 정도는 지원하겠지만 군대를 보내서 싸워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제가 태국을 나타내는 막대 그림을 그리며 그 옆에 여러 나라들의 군대를 그렸어요. 이게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현실이에요. 숫자에서 밀리고 군사력에서도 밀리고 결국 중국은 상황이 심각해지면 손을 뗄 거예요.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그들이 이 상황을 머릿속에서 곱씹는 게 느껴졌죠. 그러다 솜차이가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긴다 해도 국제적으로 고립될 겁니다. 경제는 엉망이 될 테고요. 맞아요. 제가 말했어요. 중국은 여러분이 승리하리라 기대하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과 그 동맹국들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려는 거죠. 그런 후엔 여러분이 그 결과를 감당하도록 내버려 둘 겁니다. 마커를 내려놓고 방안을 둘러봤어요. 여러분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중국은 태국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은 훨씬 더 큰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솜차이가 일어섰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남았어요. 이 혼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거였죠. 우선 여러분이 약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물러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아마 한국과 비자 문제에 대해 약간의 양보를 얻어내는 게 좋겠어요. 크지 않은 양보지만 외교적 성과로 포장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을 정리하며 방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그리고 중국의 제안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지금 태국이 가장 필요한 건 뭔가요? 경제적 지원? 군사 현대화? 관리들이 자국의 필요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메모를 했고 이 문제들을 갈등 없이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제안이 있어요. 1시간 정도 논의가 진행된 후 제가 말했어요. 태국, 한국, 그리고 미국이 참여하는 일련의 외교 회담을 여는 겁니다. 비자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및 안보 협력도 함께 논의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정면으로 마주보며 말했어요. 태국은 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지원하고 싶어요. 하지만 갈등이 아닌 안정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해야 해요. 방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적대감 대신 조심스러운 낙관이 느껴졌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적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시작이었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잠재적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솜차이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피곤하면서도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게 제 일이에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여러 전화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잠깐의 만족감을 느꼈어요. 오늘 우리는 전쟁 대신 평화를 선택했어요.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그건 결코 작은 승리가 아니었죠. 비행기가 방콕을 떠오르자마자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지난 며칠 동안은 정말 숨가쁘게 긴장된 회의, 비밀스러운 대화, 그리고 중요한 협상들로 가득했거든요. 이제는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겨우 정리할 시간이 생긴 거죠. 노트북을 꺼내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태국 사이의 전쟁이 거의 터질 뻔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태국을 자신들의 세력 확장에 이용하려 했는지도 적어 내려갔어요. 글을 쓰면서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전쟁이 날 뻔했다는 생각에 고개를 저었죠. 이 보고서가 본국에 도착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겠네. 혼잣말을 하며 중국에 대담하면서도 교묘한 행동에 깜짝 놀랄 상사들의 반응을 상상했어요. 승무원이 음료를 가져다 주길래 물을 마시면서 창밖을 잠시 바라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 어둡고 신비롭게 보였어요. 국제관계라는 것도 이 바다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흐름과 위험이 존재하죠. 중국의 개입을 무심코 드러낸 태국 관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안도감이 섞여있던 그 표정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까? 다시 혼잣말을 하며 의문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보고서를 이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태국 관리들에게 중국이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했는지를 상세히 적었어요. 그들은 중국의 약속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처음에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죠. 태국이 한국을 공격하면 중국이 어떻게 뒤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태국이 모든 위험과 피해를 떠안는 동안 중국은 손에 하나 없이 보고만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했을 때의 긴장된 침묵이 기억나요.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태국은 홀로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죠.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얼굴에 점차 이해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썼어요. 만약 중국의 음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태국이 공격을 감행했다면 그 결과를 상상하니 몸이 떨렸어요. 비행기가 약간 흔들렸어요. 제자리에서 덜컥 흔들리며 앉아 있었는데 이 작은 진동이 여전히 저를 뒤흔들고 있던 경험과 잘 맞아떨어지더군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보고서에 집중했어요. 우리는 태국 관리들과 함께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논의했어요. 마침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중국만 빼고요. 중국이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알게 되면 좋아하지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짝 웃음이 나왔어요.
보고서가 거의 끝나갈 때쯤 저는 좀 더 큰 그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중국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대담해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죠. 그들은 경쟁자를 시험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에서의 감시와 정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장이 워싱턴으로의 착륙을 준비 중이라고 알리더군요. 보고서를 빠르게 마무리했어요. 물론 제출하기 전에 더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다 적었으니 안심이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막고 큰 국제적인 음모를 밝혀냈는지 자세히 기록했죠. 워싱턴의 익숙한 풍경이 보이자 자부심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이요. 동남아시아에서의 국제정치 게임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해졌으니까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서 짐을 챙기며 이미 머릿속에서는 다음 단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곧 있을 브리핑과 보고서 제출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집에 돌아온 게 기뻤어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 대신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며 시원한 워싱턴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로 놀라움과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그래서 이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위협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었고 저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는 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방어 분석가의 하루일 뿐이지. 혼자서 웃으며 세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이 경험은 오랫동안 저에게 남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 복잡한 국제관계 세계에서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금 상기시켜줬으니까요.